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은 시장이 쉬고 있는데요. 우리 내일 휴장이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의 눈치 보기인 거죠? 네, 그런 눈치 보기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면 내일 쉬고 모레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연휴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5월 2일 달 관세도 있고 아니면 연말 연초 월말 월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 내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것보다 조금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좀 더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휴를 앞두고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지금 트럼프발 이제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외국인들의 이런 이제 조금 시장 관망적인 상황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물론 이제 이전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2,550 정도 되면 지난 4월 달 초 수준까지 이제 왔다라고 보면 여기서부터는 그만큼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이 아니면 수출 상황이 좀 더 호전세를 보여야만 그 부분을 좀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기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당분간은 이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 봐주셨죠. 자, 오늘 삼성전자 1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모바일 사업부가 생각보다 좋았었고요. 이번에 나온 삼성전자의 실적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역시나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인 건 맞죠? 네, 그렇죠. 일단 1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기준으로 보면 79조, 1,405억. 하여튼 분기 매출로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작년 3분기에 79조 987억이었으니까 이걸 아주 소폭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6조 6,85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매출이 19조 1,000억. 전년 대비 19%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HBM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 부분은 여전히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적을 발목 잡는 주요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갤럭시 S25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DX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출이 좋았습니다. 매출은 51조 7천, 특히 영업이익이 4조 7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개선되는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실적을 그나마 유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출 5조 9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으로 보면 미국의 이제 대중국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 그다음에 관세 이슈로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무역법 232조를 이제 기반으로 지금 관련된 사항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조사가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관세가 부과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관세가 부과가 되느냐가 또 아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도 지금 확대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AI 관련된 반도체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좀 리스크는 여전히 좀 상존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지금 가격대로만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대인 건 맞습니다만 이게 다시 반등을 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을 잡아가면서 바라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SK 하이닉스도 같은 시각이실까요? 그렇죠. 지금 가장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HBM D램에 대한 그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관련돼서 지금 HBM D램 같은 경우는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수의 추가적인 매출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투자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확대되는 그런 추세는 이어질 거지만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면 조금 주춤거리는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는 지금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HBM에 대한 그런 뭐 판매가 증가한다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주가가 좀 조정폭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자리 매수 관점 OK 사인 받아보면서 반도체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건설주 이야기 해보려는데 네. 건설주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네요. 뭐 현대건설은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원전과 좀 네.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최근에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HDC 현대산업개발, DL-ENC 같은 종목들의 차트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그렇죠. 건설주 불황 끝났다고 보세요? 뭐 불황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아마 그 건설주 내에서 아마 차별화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절대적으로도 뭐 몇몇 개 회사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DL-ENC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33% 증가 810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HD 현대산업개발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0% 정도 증가한 54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영업이익은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뭐 실제적으로 조금 부진한 측면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137억으로 전년 대비 15% 정도 이제 줄어들었는데 시장 예상치는 1,900억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으로 상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작년과 영업이익이 거의 같은 70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실적이 상당히 이제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선방을 했던 이유는 뭐 건설업 경기가 뭐 호황으로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국내 건설에서 최근 들어 이제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재정비 관련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재건축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재정비 사업에 상당 부분 이제 강하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 봐도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대형사를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사 중심으로 지금 재정비 사업이 수주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런 관련된 실적도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대선이 이제 임박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정책에 따라서 뭐 세종시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뭐 주택 공급을 지금보다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설에 대한 이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건설주, 특히 이제 대형 건설주에 대한 관심 사항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는 아마 조금 더 아마 기대를 뭐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런 대규모의 이런 이제 건설 인프라 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수준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거는 뭐 그냥 단순 기대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대선 공약과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뭐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정치 테마로 묶여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인다라고는 하지만 나머지 건설사들은 조금은 투자하시는데 뭐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형 건설사 중에 눈길 가는 종목도 있긴 하실까요?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원전주 쪽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네, 뭐 원전 관련돼서 뭐 연결됐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체코 같은 경우는 이미 우선 협상 때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HDC, 뭐 현대산업개발 정도가 그나마 조금 눈에 띄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는 지금은 좀 다소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HDC 현대산업개발 말씀 주셨네요.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시장 안에서 굉장히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엔터주 되겠습니다. 음원 콘텐츠, 뭐 엔터, 중국으로 K-팝 아이돌들이 이제 뭐 공연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잘 가더라고요. 지금 자리에서 엔터주 괜찮게 보시죠?
네,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뭐 이런 뭐 한알령 말고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된다라는 관점에서 네.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제 오늘 이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신문 기사에 나오면 이제 국내 아이돌 그룹인 이제 이펙스가 네. 5월 31일 날 이제 중국 푸저우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콘서트를 이제 재개했다라는 건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보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뭐 지난번에도 지금 미키 17 같은 경우는 뭐 봉준호 감독 때문에 뭐 해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내용을 보면 미국 회사가 미국 자본으로 만든 뭐 한국 감독만 썼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작품이었기 때문에 뭐 큰 한알령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펙스라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 중국 내에서 공연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뭐 지금 관련된 소속사가 뭐 C9 이제 엔터라고 그렇게 크지 않은 중소형 기획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연하는 공연 장소도 좌석이 한 1000석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 공연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소규모 공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거 뭐 한알령을 해제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다만 그런 기대감이 좀 키우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아이돌 그룹이 이제 중국 내 활동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NCT 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프로모션 공연한 건 아니고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는데 뭐 상당히 많은 중국 팬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뭐 아이브 같은 경우도 뭐 중국 내에 패션 잡지에 이제 모델을 할 만큼 점진적으로 국내에 이제 대표 그룹들이 중국 내에서 조금씩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알령이 해제됐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대표적인 그룹들이 중국에서 본격적인 이제 공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10,000석 이상, 그러니까 뭐 1000석이 아니라 10,000석이나 뭐 50,000석 이상의 그런 이제 뭐 스타디움이나 아니면 공연장을 빌려서 뭐 단독 콘서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중국에서 한알령이 해제됐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엔터사 입장에서 한알령이 풀리면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뭐 그동안 중국 내에서 뭐 합법적인 아닌 뭐 불법적인 뭐 여러 루트로 인해서 그 음반이 판매가 된다든가 아니면 영상 콘텐츠들이 이제 확산이 됐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합법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엔터나 아니면 콘텐츠 관련된 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 이걸로 인해서 이런 이제 엔터사들의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되는데 이런 중국과 이제 매출이나 수익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중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이제 엔터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 들어 이제 이제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뭐 BTS나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올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이 이제 재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엔터와 관련된 그런 산업군 중심으로는 뭐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고요. 원체 작년에 뭐 실적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JYP 엔터 수익이 많이 났더라고요. 네. 대표님의 종목이셨죠. 17%가량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 전략 업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일단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20% 가까이 올랐긴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뭐 그룹, 그러니까 소속 아이돌인 이제 트와이스나 아니면 세븐틴즈가 해외 공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뭐 이치나 그다음에 엠믹스 같은 경우도 해외 공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아마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최근에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JYP 지금 자리 들어가도 되겠죠, 네, 대표님?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뭐 부담 있는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지금도 매수 오케이 사인 받아보면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공략주부터 가볼게요.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네, 오늘 뭐 공약주가 엔터 관련주라서 같이 엔터예요. 뭐 같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그 중에서 이제 YG 엔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주요 그룹 그러니까 소속 아이돌들이 이제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그룹이죠. 블랙핑크가 7월에 이제 해외 투어를 시작으로 뭐 본격적인 완전체 활동이 이제 개시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외에 이제 트레저나 그다음에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도 하반기 이후에 월드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그룹들의 실적들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1분기 실적 또 물론 이제 나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 이후에 좀 더 그 이익 폭이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5% 증가 한 1,000억이 조금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제 5억 정도. 뭐 흑자긴 하지만 뭐 5억 정도가 이제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 전체적으로는 지금 매출은 한 5,6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4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뭐 더 좋아질 걸 이다라고 보면 뭐 최근에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면서 한 16만 주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도 최근 한 달 동안 지금 10만 주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엔터 관련된 기업들은 뭐 연기금이나 뭐 외국인 모두 관심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최근 주가가 계속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전 고점 수준이 이제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손절은 5만 5천 원 이하. 뭐 손절 가격은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그 정도 되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받았습니다. 직전 고점 68,800원 넘어서서 우리 8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5만 5천 원으로 주셨는데 손절가 이자 플러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2차 전지도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2차 전지 오늘 조금 이따 에코프로 실적 나오고요. LG엔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AMPC를 제외한다면 영업 손실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계속해서 하방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2차 전지단 지금 전략 세워본다면 어떻게 일단 뭐 볼까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개선됐다라고 보기엔 좀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어저께 뭐 에코프로 BM이 이제 실적을 네. 나오면서 뭐 흑자로. 흑자 23억 흑자를 기록을 했죠. 그렇지만 흑자 규모가 아직까지 뭐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는 났지만 AMPC를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 전 세계 시장적으로 보면 전기차의 판매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는 유럽 시장 내에서도 중국 업체에 비해서 확실하게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의 이런 시장 점유율이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영업 매출이나 영업이익 개선이 조금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실적이 개선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물론 이제 이런 뭐 실적과 관련돼서 뭐 단기 트레이딩 뭐 이 네.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뭐 이거를 오래 갖고 가신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찐 반등을 기대하기엔 여전히 어려운 자리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런데 대표님 나트륨 이온 배터리 쪽은 오늘장에서 그래도
양호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애경케미칼 현재 12%, 메가터치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혁신을 예고했잖아요. 근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이번에 공개된 게 처음은 아니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2021년부터 양산이 된 그런 배터리입니다. 물론 이제 그 양산했을 때 지금 1세대 나트륨 배터리가 양산이 되는데 그때는 네. 뭐 일단 에너지 저장 용량이 그렇게 크질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던 거고요. 이런 2차전 이런 나트륨 배터리 관련돼서는 지금 중국 내에서 양산화할 수 있는 그런 체인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2세대 이제 소듐 배터리가 이제 나오면서 좀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LFP 수준으로 개선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이런 소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LFP에서 갖고 있는 ESS 시장은 상당 부분 장악을 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이유는 뭐 일단 상당히 이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 때문에 지금 이런 ESS에 쓰이고 있는 그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실내로 못 갖고 들어옵니다. 다 실외에 장착을 하는데 소듐 배터리는 실내에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소듐 배터리의 ESS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내 업체들이 아직까지 소듐 배터리를 연구 개발 중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뭐 지금 양산화하는 게 2030년도 이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2030년도 이후에 지금 양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그때는 이제 국내 밸류 체인이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지금 소듐 배터리와 관련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건 단순히 기대감으로 인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매출로 잡히는 건 2030년 이후. 게다가 그 동안 문제는 이제 2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세대, 4세대 이제 소듐 이온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이제 소재나 그런 장비에 단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국내 소듐 배터리 네. 관련돼서 움직인다. 이거는 약간은 좀 기대성으로 뭐 테마로 성격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ATL,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대표님 하나 더 볼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막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608억 원이 집계가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3,060% 넘게 올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원체 고가권이긴 하잖아요. 네. 저 실적을 입력해서 봤을 때 지금 차트 어떤 자리인가요? 지금 뭐 실적이 뭐 상당히 지금 좋게 나온 그런 뭐 시장 예상치를 뭐 상당히 넘어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뭐 시장 지금 예상치가 5,100억 정도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5,600억 그거보다 이제 높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동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향후에 뭐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뭐 관심성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증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슈 때문에 조금 주가는 출렁거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K9에 대한 그런 K9 자주포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물론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우리의 눈높이 그 이상으로 성적이 나왔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방산주 OK 주셨잖아요. 네. 그럼 종목 하나만 말씀 주세요. 어떤 종목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방산 관련된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 다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뭐 현대 로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K2 전차에 대한 뭐 수출, 뭐 폴란드 수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뭐 네. 최종적인 이제 사인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K2 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중남미에도 지금 관련돼서 뭐 이제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뭐 동유럽 말고 다른 여타 지역으로도의 네. 수출기는 열려 있다. 뭐 그런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 로템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방산을 네. 좀 더 선호하시나 봐요. 네, 그렇죠. 일단 지금 가장
큰 게 수출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뭐 수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소형 회사들 뭐 뭐 관련된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것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 최종적으로 완성품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